아이고 제가 이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항상 이런 거 할 때 싱글 이렇게 좀 마이크 네네네 마이크를 그러면 제가 찾게요. 마이크를 차면 되죠. 그래서 이거 주머니에다 이렇게 안주머니에 놓고 마이크 차면 되니까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 50분 동안 하려면 제가 계속 움직이는 게 나아요. 제가 이게 마스크를 벗으면 표정을 보여서 여러분들 교감을 하면서 하면 좀 좋은데 이놈 마스크 지겹지 않아요, 여러분? 지겨워요. 이게 이렇게 된 사태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백신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백신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죠?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김호란 씨라고 계시잖아요. 네. 김호란 씨의 아버님이 기세출신인데요. 통역당 전사입니다. 통역당 전사. 통역당 아세요? 네. 이 통일한국당에 그러니까는 김일성이 남로당 재건하려고 남로당 재건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마이크 바짝 빼주세요. 네, 마이크 바짝이요. 네. 마이크를 좀 높이 대겠습니다. 소리가 적어요. 네, 그 통역당이요. 그러니까 통역당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 좌파의 뿌리는 어디라고요, 여러분? 통역당입니다. 통역당은 김일성이 4.19 이후에 남로당 재건을 하려고 만들었었던 지하정부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로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계속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다 남로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그 통역당의 대장이 누구였냐면 김종태라는 사람입니다. 김종태요. 지금 제가 요새 이제 여러 가지 묻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김종태의 부인이 어떻게 됐느냐. 아무도 몰라요. 12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럼 12년형을 받았으면 감옥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의 행적을 몰라요. 그러면 거기서 그 통역당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인간 중에서 제일 유명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신영복이죠. 신영복이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성준의 부인이 누굴까요? 박명숙이죠. 여러분들 기초학습이 다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럼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의 패턴이 발생되는데 뭐죠? 항상 남, 여죠. 부인도 혁명전사예요. 그쵸? 혁명전사에서 남자가 일단 대장이고 이게 참 우리나라적인 건데 남자가 혁명을 하면 여자는 따른다. 이런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네네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동당 깃발 보셨나요? 노동당 깃발? 노동당 깃발에 뭐가 그려져 있죠? 횃불이요? 그거 횃불이 아니라 붓이에요. 붓. 그 붓이고요. 망치 이렇게 돼 있죠. 망치는 뭐의 상징이죠? 노동자죠. 노동자고요. 그러면은 낫은요? 농민. 붓은요?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지식인.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노농학이라고 불러요. 노농학 혁명 주체 3대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럼 자 보세요. 노동자에 해당하는 게 그럼 단체가 뭘까요? 민주노총이죠. 농에 해당하는 거냐? 전농, 카노. 카톨릭 농민에 거기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 학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그게 전대협이죠. 이게 전대협이죠. 전대협이죠. 그러니까 전대협 옛날에 그러니까 원래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인의 자리에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혁명 주체 3대 세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 다음에 그 혁명 주체 3대 세력을 보위하는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부문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부문운동,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문운동.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서포터, 도와주는 사람들. 그 도와주는 조직에서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지금은 현재로서 제일 유명한 게 뭘까요? 이거예요. 여성위원회. 여성위원회가 혁명 주체 3대 세력을 보좌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 중에서 제일 지금 잘 나가는 거죠. 그러면 또 뭐 있냐면 그러면은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어요. 문화예술위원회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네, 민예총 이렇게 되는 거죠. 민예총.
그리고 지금 이거 그 여성 부분으로 보면 여성 단체가 나오면 본인들이 아니라고 기겁을 하겠지만 한명숙이 대장이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어떤 패턴인지 보이시죠?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앞에서 이해가 안 되면 뒤에가 이해가 안 돼요. 자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항상 얘네들의 건이 뭐냐면 정조주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 먹는 거예요. 원래 주사파들이 아니에요. 원래 주사파들이 차려놓은 밥상이 아닌데 남이 차려놓은 밥상을 뺏어 먹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도 원래는 주사파들이 만든 그게 아니에요. 주사파들이 몰려들어서 뺏었죠. 전교조도 몰려가서 뺏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럼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 잘 모르시죠? 자 보세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뭘 하자는 애들이에요? 혁명을 하자는 애들이죠. 다 지하에 있습니다. 다 지하에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일하고 만났죠. 그 다음에 애들이 무슨 생각하면 통일이 얼마 안 남았다. 지하에 있다가 전부 다 지상으로 올라오자 라고 결심을 해요. 그 결심을 하고 서로 지하 조직원들이 다 모여, 그 지하 조직원의 대장들이 모여서 충청도에 있는 군자산에서 모여서 맹약을 해요. 우리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자라는. 그걸 군자산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군자산의 약속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뭘까요? 전국연합이라고 그래요. 전국연합. 전국연합. 그럼 전국연합은 전국이죠. 그쵸? 그 전국연합이면은 지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유명한 게 나옵니다. 그 전국연합 산하의 가장 유명한 지회 이름이 뭘까요?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또 뭐 있죠? 인천연합. 그리고 울산연합이 있고 광주 전라연합이 있죠. 그때 전국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전향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전북총련하고 그리고 서울대 주사파 중에서 일부 분들이 그때 그 전국연합에 합류하지 않고 이탈을 하고 전향을 합니다. 그분들이 뭐가 될까요? 그분들이 뉴라이트가 됩니다. 김영환 씨 이런 분들, 허현준 행정관, 전북총련, 그 전국연합에 그래서 전북총련이 빠져 있어요. 전북위원회가 없어요. 광주 전라연합이 있는데 전북이 허현준 행정관과 그런 분들이 이탈해서 전향을 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일원이 되시기도 했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좌우를 이해하는데 전부 다 뭐가 등장하죠? 전국연합이 등장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은 정치 조직을 만드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 생긴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건 두 조직, 그러니까 종교단체하고 주사파들밖에 못해요. 딴 사람들은 돈을 주고 회사를 만들 수는 있는데 돈을 내는 조직은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주하고 헌금 내서 조직을 만들지 거기서 돈 받는 조직이 아니죠. 내가 거기 가서 돈을 내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조직을 종교단체 말고 종교단체가 아닌 이런 일반적인 단체에서는 주사파들이 선수인 거예요. 주사파 출신들이 그래서 그 선교 많이 해요. 그들이 그 주사파 출신들 중에서 선교사로 돌아서서 대박을 난 집화가 하나 있죠. 신천지죠. 신천지 여러분 있잖아요. 신천지 집회에서 무슨 노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 두 명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광주 베드로 집화 분들이 그쪽에서 그쪽 전남대 이쪽에 주사파 출신들이 일명 파수꾼, 일꾼. 그런데 그 방법이 뭐랑 똑같은 줄 아세요? 주사파랑 똑같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사파들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만들기도 하지만 남이 만들어 놓은 조직을 먹어버린다.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리고 이 전국연합의 군자산의 약속을 한 다음에 이들이 지하에서 혁명을, 북한이 내려오면 포옹에서 혁명을 하겠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들이 첫 번째로 장악하는 게 민주노총이고, 그 민주노총 장악할 때 기존에 있었던 좌파지만 빨갱이가 아니라 북한을 추종하지 않는 좌파들이 있긴 있었어요. 거의 전멸을 했죠. 주사파들한테 박멸을 당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먼저 민주노동장을 만들어 놨었던
북한을 추종하지 않는 좌파들을 주사파들이 어떻게 추천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보셨는데 최근에 미투.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허영구라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실질적인 실무를 다 했습니다. 허영구 선생님. 근데 허영구 선생이 그래서 걔네들이 뭐를 만드냐면 백인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민주화 운동, 민주화 세력 내 성폭력 뿌리 뽑기 위한 백인위원회 만들어요. 보통 우리가 백인위원회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 100명이 누군지 알죠? 얘네들은 백인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100명이 누군지 우리가 모릅니다. 익명위원회예요. 그 익명위원회에서 딱 찍고 허영구 제가 성추행했어라고 갈기는데 내용이 뭐냐면 회식하고 가는데 택시에서 뒤에 3명이 앉았는데 여자 2사이에서 추근덕거렸다. 한 장 더 하자. 뭐 만졌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여성이 내가 먼저 내리고 둘만 가게 하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끝까지 가서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했다.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 사람을 그거를 날려요. 민주노총 부위원장에서. 그리고 주사파가 민주노총을 먹습니다. 요새 그때 이제 그 주사파들한테 박살이 났었던 그때 민주노총 정책위원장 여러분들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주대환 선생님. 지금 우파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이시죠. 그때 주사파한테 두들겨 말고 민주노총을 거의 뺏기신 분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겠어요? 전교조도 걔네들이 그렇게 먹고 민주노총도 그렇게 뺏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단체들을 쭉 다 장악을 해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택배 있죠? 택배 요새 막 엄청나잖아요. 그럼 택배 노동자들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요새 500 넘습니다. 500 넘고 800까지 돼요. 그런데 노동자로 조직이 돼 있나요? 요새 생긴 노조인데? 조직을 하기 시작하죠. 누가 조직을 할 것 같으세요? 주사파들이 합니다. 그럼 건설 노동자들은요? 주사파가 합니다. 이석기파가 여러분 이번에 민주노총 먹었어요. 민주노총을 먹었는데 민주노총에도 이석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서 민주노총에서 제일 센 데 뭐라고 보통 금속노조라고 그래요.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이 대공장이죠. 대공장이면 노조들 몇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석기가 뭔데 우리를 이겨? 그랬다고요. 근데 이석기는 어떻게 이겼어요? 건설 노동자 조직하고 택배 노조원들 조직하고 이런 데 조직되어 있지 않은데 일명 운동권의 블루오션 있죠. 그런 데를 훑고 다니니까 사람들 조직원을 해서 기존의 대공장 노조를 이기고 민주노총을 장악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우파분들이 이게 이 사람들의 실체는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다시 올게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이 혁명 주체 3대 세력의 부문운동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하면 이제 누구를 특정인을 얘기하면은 난리가 나겠지만 학생회장들 빨래해주던 그런 짓까지 했었어요. 학생회장들 막 도주한다. 그래서 일명 고발이 친다고 그러거든요. 뭐 임종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 그럼 도망을 가면 누가 밥 해주면 빨래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여학생들이 해주고 했다고. 이상한 주식이라니까요. 남존엽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여학생들이 총학생회장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자기네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전사. 막 세파이 부시들로 막 화염병들이 날리잖아요. 전쟁터에서 남자가 전사들이 대장을 해야 된다요.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여총학생회장이라고 따로 만들잖아요. 이게 지금 되게 웃기는 구조였어요. 이 사람들이 되게 여성을 존중하고 뭐할 것 같지만 여성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조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의 부속품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사상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노노와 혁명주체 3대 세력의 부문운동을 해서 여성운동이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애시당초부터 여성계가 이런 건 아니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나라의 여성계의 시작과 또 같은 존재가 뭐냐면 이태영 박사 들어보셨나요? 이태영 박사,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예요. 자, 그분이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 사무실을 했더니 대한민국에 어떤 여성들이 만났을까요? 매 맞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성운동을 시작을 하시죠. 여성운동을 시작하시고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 쫓겨나고 매맞고 이런 여성들의 인권을 개선하겠다고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의 운동에 결국은 유언과도 같았던 운동이 호주제 폐지죠.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 아니다. 법적 권리를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내 남동생의 사인을 받고 내 권리를 행사하냐. 이건 말도 안 된다. 2005년에 폐지됐죠. 자, 여기까지는 아주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래 옛날에 잘못됐었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페미니즘입니다. 저도 그때 호주제 철폐할 때 사인 받고 막 길거리 서명하는 거 들던 자원봉사자였고. 자, 문제는요, 보세요. 이태영 변호사의 남편이 정일영 박사죠. 그리고 이 두 분과 또 하는 커플이 있어요. 이희호, 김대중 커플.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돼 있는 그 명사들 집단. 그러니까 이 네 명이 대한민국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강력한 후원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대한민국 여성운동을 이게 토대를 만든 사람은 실무자였죠. 그럼 뭐 우리도 보면 이제 막 위에 이제 명사들 이렇게 있지만 교수님들 이렇게 실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하고 빨빨거리는 사람도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희호, 김대중, 이태영, 정일영이 이렇게 받쳐줄 때 밑에서 일했던 가장 상징적인 사람이 이효재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이효재. 그러니까 이대에서 여성학을 만든 교수님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작년이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효재 선생님이 있는데 이효재의 제자들이 지금의 페미그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효재의 그 당시에는 이제 학과가 생기기 전에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 동아리가 뭐 있었냐면 이대 동아리 세월이었을 거예요. 새로운 정신. 그런 동아리 이름이 세월인데 거기하고 그게 뭐 자기네들이 스터디하고 뭐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가장 이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한 일을 하는 건 서울대 운동권 남자들이랑 결혼을 합니다. 서울대 운동권 거기서 이제 뭐 제일 이제 유명한 커플이 김근태, 인재근 커플이죠. 지금 인재근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여성운동에서 이제 인재근 의원 저 아주 싫어할 텐데, 그런데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김근태 안사람이다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왜 안사람이야? 내가 바깥 사람이지. 내가 밖에서 이러고 다 다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세월 그룹들이 나중에 여성화, 그리고 이 그룹들이 전부 다 나중에 뭐를 하게 되냐면 여성단체연합에 1대, 2대, 3대, 4대 쭉 되잖아요. 이효재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한명숙, 그리고 쭉 뭐 남현인순까지 해서 쭉 전부 다 그 여성단체연합에 회장을 하고, 그 여성단체연합에 회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이 바로 여성부 장관으로도 가지만 여성부 장관으로 가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들이 입각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원래 여러분 여성부는 예산 규모가 되게 작은 조직이었어요. 예산 규모가 되게 작은 조직이었는데 이 예산 규모가 빵 뜨게 된 이유는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빼왔을까요? 어느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예산을 키웠을까요?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예산? 아동 청소년 예산을. 그러면서 예산 1조 대 부서로 빵 커져요. 그때 그걸 해줬던 보건복지부 장관 누굴까요? 김근태죠. 김근태.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들한테 가서 야 봤지? 누구요? 마누라? 인재근 의원. 지금 김근태 그 의원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그 지역구에서 도봉에서 국회의원 하시죠. 부인이 그 지역구 물려갖고 이번에 김재수 의원이 맞대결에다 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혁명전사의 부인들이 만든 조직이 여성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부 들어서 여러분 아까 이제 예산 빼먹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산 빼먹으려면 가장 좋은 형태가 뭘까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입찰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이 제일 좋잖아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돈을 주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관공서에서 이렇게 외주 주면서 수의계약으로 물건 주면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면 여러분 얼마까지 될까요?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되냐면 5천만 원까지 합니다. 원래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걸 이 정부 들어서 5천만 원으로 늘려줘요. 사회적 기업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사회적 기업, 하는 일이 사회적 기업인 걸 수도 있지만 전체 직원 중에 30%가 사회적 약자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적 약자 30% 모아서 회사 운영하기 쉽나요? 장애인 여러분 모으고 사회적 가난한 사람 모으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경단녀도 포함됩니다. 경단녀도 뽑으면 경단녀도 사회적 약자에 들어가서 30%를 채우는데 그러면 어디가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여성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명단이나 기타. 그러면 그 경단녀가 일반적인 경단녀일까요? 그 단체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경단녀일까요? 공고대래요?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이번에 뭐 있는데 예산 뭐 했는데 무슨 예산 받고 뭐 하는데 그렇게 사회적 기업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산은 수의계약으로 하죠. 이거 나중에 다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놓고 뭐 했는데 대한민국 감사기는 그 감사 누가 해요? 지자체에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면 그 감사 누가 하죠? 누가 해야 되죠? 그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의회 의원이 민주당 말고 어디 있어? 서울에 여러분 서울에 지방의회 있잖아요. 서울시의회요. 민주당이 요번에 이제 보궐선거하고 해서 좀 바뀌었지만 저번 지방선거 때 102대 8이었습니다. 102 민주당이 102명, 국민의힘이 6명,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6명, 민생당 1명, 정의당 1명, 102대 8, 110명 중에서 102명이 민주당이었어요.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한 50분 이하로 있을 텐데 여기서 3명이 나머지 47명이 같은 편이고 3명이 다른 편이야. 3명이 이 47명이 이러는데 자기 목소리 낼까요? 쉽지 않은 얘기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폭주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견제를 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힘을 만드는 거, 그 목표가 제가 누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여성 단체가 여성을 위할까요?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성 단체가 만들어서 여성의 권익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멀쩡하게 할 수 있는 얘기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주장을 하면 서로 이렇게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가지고서 도둑질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에서 이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우파분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자와 노동계는 구분을 해야 돼요. 노동계는 노동자를 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자고요. 만약에 그 건설 현장에서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그 괜찮은 일자리 있잖아요. 괜찮고 좀 덜 위험하고 돈 많이 주는 일거리 노조가 다 가져갑니다. 그럼 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위험하고 돈 적게 받는 일을 몰아서 해요. 그 사람들이 노동자를 위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특권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호주제 폐지까지
여기서 호주 여성분들에서 중에서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인데 호주제 폐지는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여성분들이 거의 다 할 거라고 봐요. 아닌 분 계시나요? 나는 내 동생의 사인을 받고 세대 독립을 하려면 내 동생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 동생의 사인을 받고 세대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를 하고 이거에 동의하실 분 있으세요? 그거 없을 거예요. 그럼 보세요. 2005년도에 호주제 철폐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여성이 원했고 그리고 많은 남성이 동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조직이 거대해지죠. 호주제가 철폐가 됐어요. 그러면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산해야죠. 근데 목표를 달성했는데 자기네들이 힘은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없는 문제라도 만들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했었던 게 여러분 지금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2005년에 호주제가 철폐되고 난 다음에 뭐로 시작을 하냐면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거 말고 성폭력은 여러분 가해자하고 끔찍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하고 누구 동정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겪은 일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많은 부분에. 근데 성희롱은요. 성희롱은 어머 나도 겪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호주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던 거였기 때문에 계속 거의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무언가를 발굴해내지 않으면 자기네들 조직은 해산해야 되고 후원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후원금이 줄어들면 그리고 여기서 호주제가 2005년에 철폐되고 김근태 장관이 여성가족부의 예산 이렇게 넘겨주는 게 딱 그 시기가 겹치죠. 후원금이 끊기면 어디서 조직을 운영하면 된다? 나라 돈으로 운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각종 모니터링 사업이나 기타 등등을요. 여성들이 독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 정치판에 가서 보면은 뭐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되면서 자기 조직을 사수하기 위한 혈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강조하고 그러고 이들이 성희롱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로 가냐면 그러면서 일상에서의 성문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2010년대부터 슬슬 나오다가 지금 대박이 난 게 있죠. 미투죠. 미투도 미국에서 터졌죠. 미국에서 터졌고 그런 권력자들을 보면 정말 사악한 남자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진정한 목표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조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쭉 틀어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거를 예산 따오고 뭐하고 하면서 되지도 않는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이 문제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뭐를 보게 되면 다이어트를 해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규모를 줄여야 되는 조직이 45만 조직이란 말이에요. 회원수가 45만 명이에요. 지금 우파에서 45만 명짜리 조직이 있나요? 45만 명짜리 조직 만들고 45만 명 뭐야 이번에 서울시 뭐 하는 거 니네 다가회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나왔죠. 다가회 하는 데에도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10번 탔는데 90만 원 해서 그 중에서 절반은 그냥 잡비 뭐 사먹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거로 100억을 썼어요.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저께 뉴스가 나오고 이제 저희 단체에서 추적했었던 게 이제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이게 이념이고 뭐고 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건데 영국이 있죠. 영국이 세계 제국이었잖아요. 세계 제국이었다가 2차 세계대전에 몰락을 했잖아요. 전함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전함을 관리하는 부서는 안 줄었어요. 시대적 사명을 다하면 조직은 여러분 없어지거나 축소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에 기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생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정치에 들러붙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정치에 들러붙고 기생충들끼리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죠. 지들끼리 싸웁니다. 동인하고 싸워요. 그러면 그 싸우는 걸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있죠. 대한민국 민주당 세력들하고 이 주사파 세력들 다 이념이 뭐 많이 잊었다고 하더라도 이 인간들이 공통으로 행동을 할 때는 결국은
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남북 평화를 얘기하죠. 우리가 다 남북 평화를 얘기하는 인간들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 조직이 세져야 남북 평화가 이루어지지. 우리 조직이 약해지면 보수한테 다 먹혀. 우리가 돈 먹는 건 착한 돈 먹는 거야. 이상한 멘탈 상태죠. 이상한 멘탈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잘못됐어. 친일파 새끼들이 나라를 만들었어. 그럼 박정희는 친일파야. 이 토착의구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황당한 얘기입니다. 경제발전? 걔네들 되게 웃긴 얘기 하는 거였어요. 저도 이제 좌파로서, 그거로서 걔네들이랑 얘기하면서 반성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했어.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박정희가 아니라 니들이 했으면 나라 필리핀 꼴로 나빴다. 응? 니들이 하는 꼴을 봤으면. 그리고 여러분,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니들 같이 해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 일본이 우리한테 투자를 했겠다. 지급 보증을 해주고. 우리가 해외에 무역을 하려고 해도 네 돈을 줄지 않을지 가난한 사람이 돈 괜찮아요. 우리가 무역 대금을 할 때도 일본의 지급 보증을 받고 일본의 그 은행들의 그걸 받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던 나라인데 그걸 극복한 게 2000년대나 가야. 그러고 한 몇십 년 살았는데 걔네들이 가난한 시절이라도 승질 부룩부룩 내지 이것들 쫓아가고 그랬지. 일본하고 협력이나 미국하고 협력을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의 사고방식을 얘네들의 어렸을 때의 사고방식 보자고요. 혁명을 한다고 하잖아요. 혁명. 자, 우리를 뭐라고 얘네들이 불러요? 주석파들이. 우리를 무슨 나라라고 불러요? 우리 식민지라고 불러요. 식민지. 웃기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를 지배하는 새로운 제국. 그래서 식민지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했는지 미국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반식민지라고 했어요. 반식민지. 반쪽짜리 식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반은 식민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은 식민지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식민지가 아닌 반은 어딜까요? 북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해방된 조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에 의해서 남쪽이 해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황당하죠. 전두환을 물리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된다? 김일성 장군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랬었던 생각을 했었던 인간들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누가 봐서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80년대 이들이 얘기했었던 건 우리가 중화공업을 하느냐고 외국에서 빚을 가고 우리나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도 무역흑자는 안 왔어요. 계속 빚을 들여와서 공장을 만들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돈 버는 꼴을 봐줄 놈들이 아니다. 쟤네들 우리한테 이렇게 빚으로 살준 다음에 우리한테 빚잔치를 해서 우리는 망할 것이다. 88년이 오면 87년, 88년이 오면 대한민국은 대공황이 오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걸 다 미국이 소유를 하게 될 것이다. 88년이 왔는데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대한민국 무역흑자를 하기 시작하고 빚을 갚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멘탈이 붕괴되죠. 그러다가 또 한 번 멘탈이 붕괴된 게 89년에 소련이 동부사회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북한은 못 살겠다가 고난에 있기 시작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부터 머리가 깨진 사람들은 전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머리가 깨진 사람들은 전향을 하는데 근데 그 북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미제 저 나쁜 놈들이 북한을 저렇게까지 만들었어 그러면서 더 이를 갈던 애들이 지하에서 10만 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군자산에 약속할 때 여러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규모가 1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걔네들 10만 명이 올라왔어도 괜찮았었던 이유가 걔네들이 지들끼리만 놀았거든요. 어디서? 통진당, 민주노동당 통진당에서 지들이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 해산을 한 건 잘못한 거다. 왜냐면요. 통진당이 있으면 통진당이 여러분 누구를 정말 미워하고 무시할까요? 민주당이에요. 자기네들은 진짜 혁명전사인데 저 새끼들은 변절자다. 그래서 있잖아요. 선거를 할 때마다 통진당과 민주당은 여러분 표를 나눠 먹는다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같은 이슬람인데도 주사파 아니 시아파하고 순위파하고 싸우죠. 같은 뿌리의 주사파라도요. 민주당 주사파하고 통진당 주사파는 서로가 서로를 곱깝게 봤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여러분 혁명운동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지하에 있어야 되죠. 그럼 지하에서 있었던 애들이 더 센 놈들이었겠어요? 지상에서 학생회장을 하던 놈들이 센 놈들이었겠어요? 지하에 있는 애들이 진짜 리더고 지상에 위에 올라와 있었던 애들은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죠. 그런데 김대중이 정치 시킬 때 지하에 있는 사람을 시킬 수 있어요? 지상에 있는 학생회장도 시켰죠. 임종석이니 뭐 이인영이니. 그러면 지하에 있었던 형들은 저 새끼들 변절한 새끼들. 김대중한테 투항한 변절한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혁명운동을 포기한 놈들.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서로가 완전히 갈려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되게 웃기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위파 시아파 같은 관계였던 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으나 형제가 왼수보다 못한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 그런 관계였는데 통진당을 부셔버렸어요.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었던 조직원들이나 기타 등등도 다 잡아갔나요? 당만 없앴지 뭐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은 그대로 남았죠. 그래서 어디로 갖다 붙었어요? 민주당으로 갖다 붙었죠. 그러고 나서 투표 때마다 이정희가 얼마 가고 뭐 단일 그리고 우리가 그게 있었죠. 민주당하고 통진당하고 손잡으면 저것들 빨갱이랑 손잡았다고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보고 빨갱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 몰려. 그리고 걔네들은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어. 단일화를 하면 얘네와 얘네가 단일화한다고 논의가 되는데 단일화도 안 돼. 그리고 표가 그냥 모여져 있어.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적인 게 이거잖아요.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하잖아요. 영국이 인도 같은 데 지배할 때도 이슬람하고 힌두교랑 갈라놓고 순위파 시아파 내 적은 어떻게 만든다? 갈라놓고 서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하나로 뭉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지금 우파가 이렇게 밀리는 건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을 없애면서 쟤네들 하나로 만들어줘버렸다고요. 쟤네들을 통일시켜줘버렸어요. 단일대우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임종석이 민주당에 왔을 때 조직은 다 조직을 두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혼자 꼴랑 몸만 오는 거였는데 그 몸만 꼴랑 왔었던 사람들이 조직하고 몇십 년 만에 만나고 그들이 그 조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 줘야 되죠. 그리고 그 예산 줄 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명분이 성평등, 환경. 이 두 개가 키워드라는 얘기죠. 지금 제가 몇 분 정도 얘기 했어요? 5분 남았어요? 자, 어떻게 돌아가면 판때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파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갈라져 있었던 좌파를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와중에 그러면은 그 와중에 자기 편들도 우파들도 자기들끼리 또 다 갈라져 있죠. 김무성 저 새끼, 유승민 저 새끼, 저 친탄핵한 놈 막 이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자기 편 중에서 자기 적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막 개막. 그러고 나니까 100명을 못 채우는 거예요. 탄핵이 벌어졌을 때 100명을 자기 편 100명이 없이 다 적으로 만들어버린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우파들이 이 상황에서 이제 주석파들한테 다 먹히게 생겼다 수습을 해야지 하는데 그 힘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대충 이 상황이 이런 거고 여기서의 페미니즘이라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페미니즘하고 주석파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인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그 계통적으로나 다 연결이 되고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주석파 뿌리에서. 이해되셨죠? 네. 질문 받을까요? 네. 이게 질문 이거 1시간 50분 강연한 다음에 질문이 있는 건가요? 네. 네. 질문. 네. 질문 뭐 카메라 밖에서